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어서 그 물건 현장을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물건은 경기도 수원에서 서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 서등동 일대에 나와 있는 성일 아파트가 견말 물건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게 딱 눈에 봐도 느껴지시죠? 성일 아파트는 87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는 거죠. 계량기 한만 보더라도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로 볼 수가 있겠다.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견말물건 나와 있는데 그 물건 계단에 타 올라가 보면은 이 3층 308호가 견말물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5층짜리 건물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는 아무래도 2층이나 3층이 인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의 고층 세대는 막상 임대를 내놓게 되면은 임대가 잘 안 나갈 수가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해당 물건은 다행히 3층에 구매물건이 나오는 사건이죠. 3층에 올라가서 단지 내 전경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마침 그날 또 1층에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물의 옥상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야, 이게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는 게 딱 실감이 드시죠? 옥상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 사다리를 타고 뚜껑을 열고 나가야지만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죠? 막상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당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렇게 축구장하고 게이트 볼장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공원, 그 다음에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옆에 축구장이 있으면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 후면 쪽으로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특히나 인테리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낙찰 받고 나서 이 재건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대를 두셔야 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임대가 잘 안 나가겠죠?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인테리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여부를 확인하실 때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외관을 한번 봤을 때 샤시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샤시를 새롭게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샤시를 같이 교체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관리사무소를 가서 한번 탐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들리셔서 관리비 연체 내역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세대에 예전에 인테리어 한다라고 신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탐문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현장 조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그 외관에서 바라봤을 때 샤시가 전혀 교체가 되어 있진 않죠. 분양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되어 있는 샤시가 달려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물건이고, 나중에 낙찰받게 되시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동남 아파트라는 단지도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현대 한번 가보면은 동남 아파트와 성인 아파트는 담벼락에 경계가 없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같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동남 아파트는 건설 1구역으로 들어가고 성인 아파트는 건설 2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건설 1구역으로 들어가는 동남 아파트는 이미 사후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건설 2구역으로 들어가는 성인 아파트는 아직 사후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동남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내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동남 아파트하고 성일 아파트하고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슈 없이 따로따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남 아파트는 그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어떤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는지 그 상세한 정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2022타경 63425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서동동으로 들어가는 성일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온 사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 지분은 13.46평, 건물 시평수는 15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4억 9,400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2회 유찰돼서 2억 4,2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규모 사건입니다. 감정가격에 대비해서 절반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 수도권에다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2억대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근차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위치에 나와 있는 겸해 물건인지 그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시면은 해당 물건은 여기산공원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 해당 아파트 서쪽으로는 구운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화서역이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화서 인근으로 스타필드가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단지는 공원과의 접근성 괜찮고 초등학교하고 접근성도 좋고 나중에 대형 쇼핑몰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쇼핑몰하고 접근성도 괜찮은 물건이 경매물건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 화서역 서쪽 일대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동남 아파트도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삼원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강남 아파트 또한 최근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하게 되면은 이 일대는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생활 여건은 나쁘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아무리 그 아파트가 저층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강 거리를 굉장히 좁게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조합원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크게 남으려고 하면은 조합원에 대한 물량보다는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이 많아야지 사업성이 크게 남는 건데 저층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 면적 대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나중에 막상 재건축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업성이 안 나온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는 그 평균 대지 지분을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파트 대지 면적 전체를 세대수로 나눠주면은 구할 수가 있는 게 평균 대지 지분입니다. 그 평균 대지 지분은 적어도 15평 이상이 넘어야지 사업성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일 아파트를 봐보면은 저층이긴 하지만 동간거리가 굉장히 좁죠. 이렇게 저층이긴 하지만 동간거리가 좁은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용적률이 별로 안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중층 이상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간거리를 널찍널찍하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는 잠실에 가면은 아시아 성수촌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놀러 가 보시면은 중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맞지만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성이 크게 남는다. 그 다음에 강남에 가보면은 대치동의 쌍용 아파트라고 하는 단지도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 동간거리가 넓은 아파트 단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살기도 쾌적한 아파트 단지지만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업성도 굉장히 크게 남을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물건들이다. 그러면 이 성일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U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보실 때 토지 정보로 가셔서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서둔동 성일 아파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체 토지 면적과 그다음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토지 면적을 보니까 16,524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걸 평수로 전환을 하고 그 평수를 갖다가 세대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산기를 활용해서 평균 대지 지분 한번 같이 구해보면은 16,524제곱미터였죠. 여러분들이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면적을 평수로 전환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곱하기 0.302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체 면적은 4,998평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거 이제 세대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70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평수를
370세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 평균 대지지분은 13.5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 단지다. 저층 아파트인데 평균 대지지분이 15평이 안 되죠. 저는 저층 아파트다 보니 사업성이 크게 남아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막상 그 사업성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고, 막상 이런 물건들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추가 분담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시고자 하실 때는 아무리 저층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해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일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하철에 대한 개통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신분당선에 대한 개통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은 최초에는 강남역에서 광교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신분당선이었었고요. 이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 광교신도시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가게 되면은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4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는 노선이 신분당선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교신도시까지 연결되어 있던 그 신분당선을 연장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연장 노선에 대한 사업은 광교신도시에서 서수원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봉담, 그 다음에 향남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 서서원까지 연결되는 거는 호멜실이라고 하는 택지개발지구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봉담을 거쳐서 향남까지 연결되게 되는 노선인데요. 그 호멜실 택지지구까지 연장 노선 개발 사업을 할 때 4개의 역이 추가로 신설되게 되는데요. 그 연장 노선은 광교중앙역을 출발해서 월드컵 경기장에 역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수성중학교에 역이 하나 생기고, 해당 아파트 인접해 있는 화서역에 신분당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서역은 전철 1호선 신분당선이 들어오다 보니 W석권이 되는데 그 인근에 스타필드도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서역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동산들은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데가 호멜실인데, 지금 현재 이 수원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서역하고 호멜실까지 여기 생기는 구간 중간에 이 구운역을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권상구 구운동이나 탑동일 때에도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운역을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구운역의 신설 여부는 원래 올해 5월 달에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확정 발표가 좀 연기가 되면서 7월 달에 확정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구운역이 추가로 신설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은 어디에 생기게 되는 거냐? 바로 지도상 보셨을 때 이 구운 오거리에 역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또 이 강남 아파트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 한번 가보시면 요즘에 재건축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경매물건 나와 있는 성일 아파트도 충분히 역세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구운역이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2016년 4월 22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이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임차인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전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건이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한번 나가보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기도 수원에 나와 있는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물건은 맞으나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평균 대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 해당 지역은 나중에 그 신분당선에 대한 개통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구운역 신설 여부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